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27년 동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온 영어 강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10년 배웁니다.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해갖고 고등학교까지 이제 배우는데, 고등학교 영어는 그냥 빼놓겠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영어는 뭐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서 영어가 그게 영어가 아니에요, 사실. 뭐 제가 그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봐도 이게 도대체 영어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난이도도 높고, 도대체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이게 도대체 영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런 뭐 의아심이 가질 정도로 하여튼 이상한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우리가 중학교 3학년까지 해갖고 7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데, 그래도 요새 애들 영어 제대로 잘 못합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 그 영유 다닌 애들에다가 또 뭐 어려서부터 엄마들이 뭐 아주 그냥 그 아이의 영어 회화 실력이 아주 그냥 중대한 심오한 생각을 가진 어머님들은 아이들에게 많이 시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에 있는 학생인데 영유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니까 영유를 갈 시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학원을 갔다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뭐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갖고 매일 보내다가,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못 보내죠, 매일은. 왜냐면 수학도 하고 뭐 과학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 학생이 이제 영어 회화를 곧잘 했어요. 이렇게 영어를 곧잘 한다는 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원어민이 질문을 하면 생각 없이 바로 나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누가 우리나라 말로 질문을 하면 그냥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면. 그럼 이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 영어를 하다가 이제 중학교 가면은 뭐 중학교에서도 좀 이상한 영어 가르치죠. 맨날 뭐 용법이 뭐냐, 뭐 투부정사의 용법이냐, 아니면은 뭐 현재 완료의 용법 좀 다른 것을 고르시오. 뭐 이 대시 뭐 명사절 대시냐, 관계대명사 대시냐, 아니면 부사절이 뭐냐, 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회화는 거의 할 기회가 없죠. 그리고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요,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아집니다. 한 가지 장점은요, 듣기는 거의 완벽하게 돼요. 듣기는 완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대학교 가서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 다니는 학생, 영유를 안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영어 회화 하기가 좀 용이하겠죠. 하지만 다시 또 배워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럼 이제 어렸을 때 그 많은 유치원 때서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보통 강남 같은 경우는 뭐 200한 7, 80만 원 정도 한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에 성인이 돼서는 영어 회화 한마디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제가 이제 그 아이들 학교에서 영어 배우는 걸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뭐 따라하기, 읽기, 따라하기 이런 것만 해요. 듣기가 사실 뭐 발음하는 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을 차지하곤 했지만, 일단은 그 말을 하려면 기본적인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말하는 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할 줄 알아야죠. 근데 우리나라 학교 영어는 대부분 남이 써놓은 글을 가지고, 그죠? 글을 가지고 그거 갖고 그냥 배워요. 눈으로만, 귀하고 눈으로. 그러니까 직접 생각해갖고 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특히 중학교 가면은, 제가 중학교 영어를 이제 제일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용법을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투부정사의 용법, 뭐 관계대명사, 현재 완료 용법. 그러니까 학교 시험 보면은 다음 중 뭐 문법 뭐 틀린 문제를 고르시오, 뭐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갑니다만, 뭐 투부정사의 용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뭐 현재 완료 용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내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문제를 내는지. 그게 영어 공부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문법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뭔데요? 글 쓸 때 틀리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용법 문제 고르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영어 용법 알아서 뭐 합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그거 가르칠 시간에 영어 단어나 좀 제대로 가르쳐 주면 되는데, 일단 학교 선생님들 자체가 일단은
영어를 갖다 좀 배워야겠다. 물론 이제 영어는 학교 영어는 잘 하시겠죠. 근데 그냥 단어 어떤 단어가 실제로 잘 회화에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뭐라 물어보냐? 그 근면한이란 말 있잖아요. 성실한, diligent.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diligent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굉장히 의아해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보통 근면하게 이제 성실하게 일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working hard 이렇게 얘기합니다. working hard. He is a working hard man.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남자, 성실한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diligent라는 말은 문어체. 그러니까 영어는 구어체, 문어체가 이렇게 확연하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구어체, 그러니까 말로 하는 영어에서는 주로 두 개로 되어 있는 동사 있잖아요. 뭐 take off나 get up이나 뭐 wake up이나 이런 동사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학교 영어에서는 보통 우리가 배우는 영어가 되게 문어체, 그래서만 나오는 그런 단어를 주로 배워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불행하게도 이 문어체니 구어체니 영어 단어의 구별을 잘 못해요. 뭐 일단은 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제발 중학교에서 문법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용법 문제 좀 가르치지 말고 작문.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를 만약에 가르쳤다 그러면은 뭐 나의 희망은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이다. 나는 뭐 부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네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장들을 좀 작문을 시켜서 말로 표현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면 그 영어 회화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진 않을 텐데 그냥 문법 문제에서 그냥 틀린 거나 고르고 용법 문제나 하다 보니까 뭐 영어 실력이 옛날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 뭐 물론 듣기는 많이 이제 향상이 됐지만 그 이외에는 아직은 힘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발 용법 문제 좀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